아니 안도는 십자가에 유리를 넣지 말자고 주장했는데 아니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저 유리 뺄 수 있겠어요? 비 오는 날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 우산을 쓰고 내려와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난방도 잘 안 돼요. 이런 집에 살고 싶은가요? 저는 건축학과 1학년 시절 두 작품을 만나 건축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작품을 남긴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스미요시 나가야와 빛의 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스미요시 나가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스미요시는 오사카에 있는 지역명이고 나가야는 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즈마 하우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즈마라는 사람의 집이기 때문이죠. 이 집은 1976년 준공되어 무려 5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근데 일단 집이라기엔 말도 안 되게 생겼죠? 창문도 없이 차가운 벽에 새까만 문만 있잖아요. 어쩌면 감옥도 이것보단 살만하다 생각할 거예요. 이런 집이 만들어진 건 건물을 지을 땅이 매우 좁고 깊었기 때문인데요. 땅의 폭은 3.6m에 깊이가 14.4m였죠. 안도는 우선 이 땅의 좁고 긴 직육면체를 채워 넣는다고 상상했습니다. 그걸 길이 방향으로 3분의 1씩 나누고 두 개 층으로 나누어 6개의 공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6개의 공간 중 가운데 2개를 비워냈습니다. 비워낸 공간은 외부가 되고 나머지 4개는 방이 됩니다. 이게 이 건축물의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좌우는 방, 가운데는 중정. 이웃집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바깥쪽으로 창을 내기 어렵고 바로 앞은 도로라 창을 내면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거예요. 대신 중앙에 정원을 만들어 4개의 방 모두에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계획했죠. 도로에서 감옥 같은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에선 밝은 중정이 보입니다. 중정을 지나 더 들어가면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다시 중정으로 나와 2층으로 올라가면 침실이 있고 좁은 브릿지를 지나면 반대편에도 침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때요? 살만한 공간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외부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비 오는 날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 우산을 쓰고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와 주방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가야 하죠. 상업 공간처럼 가끔 잠깐 머무는 공간이면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머무는 집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집을 의뢰한 건축주들은 50년 가까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おそらく住んでる人は寒いでしょうね、これ。このまま50年住んでおられます。自分の家は上を向いたらいつも空があると。いつも光があると。いつも希望を持って生きてると。建築の一角だけでもいいんですけれども、自分に希望を働きかけるものを作らないかんと思ってました。よし、希望のある建築を作ってやりたいと。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은 르코르비제, 미스반데어로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르코르비제의 최고자 빌라 사보아도 집입니다. 하지만 비가 새고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집주인은 이곳에 머물기 어려웠습니다. 비스의 판스워스 하우스도 집인데 전체가 유리인 이 집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너무 추웠죠. 강의 범람을 고려해 바닥을 높여 지었지만 지은 지 3년 만에 홍수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라이트의 낙수장도 집입니다. 폭포 위에 지어진 이 집은 습기가 너무 많고 폭포의 소음이 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캔틸레버 구조에 대한 보수도 필요했죠. 이 건물들은 이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시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죠. 안도 다다오의 스미요시 나가야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집이죠. 집 안에서 돌아다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방 시스템도 없고 단열이 부족해 겨울엔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일본인의 성향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집에 살고 싶은데요. 저에게 집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50년까지 살 자신은 없고 최대 2년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안도는 스미요시 나가의 중정에 대해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이 공백이야말로 좁은 집안에 무한한 소우주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저는 이 건물을 통해 건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예쁘고 효율적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동, 더 나아가 삶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나라 조병수 건축가의 땅집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집은 땅속에 묻혀 자신만의 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긴 거주 공간은 아니고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스미요시 나가의 감명을 받은 저는
안도의 또 다른 작품, 빛의 교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종교 건축은 현실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건축가의 생각을 표현하기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던 네온 사인이 화려한 교회와 많이 다르죠? 빛의 교회도 스며시 나가야 마찬가지로 땅이 엄청 좁아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형태의 건물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많이 본 고딕 성당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런 성당은 돈이 많으니까 성당 앞에 넓은 광장도 있고 그쪽 방향으로 출입문도 크게 냈잖아요. 빛의 교회는 출입구가 이상한 데 있는데요. 길을 걷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이지도 않게 뒤에 숨겨놨죠. 빛의 교회는 긴 벽과 예배드리는 예배당 공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긴 벽을 따라 돌아가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땅이 좁은 현실적 제약을 간단하지만 탁월한 아이디어로 극복한 거죠. 안도가 제안하는 밝은 길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공간에 한 줄기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도는 판테온을 보고 빛의 교회의 십자가를 떠올렸는데요. 로마의 신전이었던 판테온은 커다란 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8m의 큰 구멍에서 들어오는 빛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빛을 보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안도는 여기서 얻은 모티브를 빛의 교회 십자가에 적용했습니다. 빛의 교회에서는 십자가 자체가 빛으로 구현됐습니다. 빛은 절대자를 상징하기에 어떤 인공물보다도 성스러운 존재죠. 어둠을 밝히는 빛은 진리와 구원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때문에 빛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아름다우면서도 종교적 성스러움을 극대화하게 되죠. 물론 돈도 많이 안 됩니다.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안도는 빛의 교회를 설계할 때 십자가 유리를 넣지 말자고 주장했는데 아니 추워 죽겠는데 저 유리 뺄 수 있겠어요? あそこガラス入れたらなんか難しいな。ない方がいいな。別になってもええんちゃうかな。ちょっと寒いだけやろ。ちょっと寒いやな。だけど綺麗はな、なんかない方がバッてするで。やっぱ雨が入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をやっぱ気にされ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いいそうかな。なんていうか常識外れいうふうに思いはるでしょうから。 이해는 합니다. 인공물인 유리를 거치고 들어오는 빛은 완전한 순수함이라 해석하고 싶지 않았겠죠. 안도는 어쩔 수 없이 유리를 넣었으나 나중엔 꼭 빼고 싶다고 노리고 있습니다. ローマのパンテオンのように光はまっすぐ自然の中に入ってくる。教会の中に入ってくる。みんなに反対されます。寒いじゃないかと、使いにくいと言われて今ガラスは入っていますが、いつの時代か自分が生きてる間にガラスは取って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 빛의 교회를 이용하는 목사님은 절대 안 빼겠다고 버티고 있죠. もらったプランではガラスが入ってますので、最初からもうここにはガラスがあるものと思って、でも私が使う以上はそんなことは絶対に認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 안도 다다오의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많은데요. 원주의 뮤지엄산에서도 빛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뮤지엄산 10주년 기념으로 만든 명상관 빛의 공간입니다. 빛의 교회와는 달리 여기에는 십자가를 천장에 만들었는데요. 여기엔 유리 없습니다. 안도는 드디어 하늘 풀었을까요? 그래서 이곳에선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도 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비도 맞을 수 있죠. 이처럼 안도는 공간을 설계할 때 항상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독학으로 건축을 익혔는데요. 가난한 권투선수 생활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문한 헌책방에서 르크로비제의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으로 건축에 대한 열망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안도에겐 그 책을 살 돈이 없었죠. 그래서 헌책방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책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헌책방 한켠에 숨겨두고선 헌책방을 방문해 몰래 그 책을 읽어나갔죠. 한 달 뒤에서야 돈을 마련해 그 책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23살의 안도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탑니다. 그동안 책에서만 보던 르크로비제를 직접 만나려 프랑스로 향한 거죠. 예술가 폴 세잔이 형태와 색채를 해방시켜 현대 미술을 연 것처럼 르크로비제는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현대 건축을 연 건축가 중에서도 건축가입니다. 안도는 르크로비제의 걸작 중 하나인 롱샹 성당을 가장 먼저 답사했는데요. 르크로비제는 롱샹 성당에서 입체적 창을 통해 감동을 자아낸 것처럼 안도 다다오는 빛의 교회에서 빛의 십자가를 통해 감동을 자아내는 것으로 그를 오마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ロンシャンの光の教会の強烈な刺激的なその空間の体験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忘れられないと。その内部に入るとですね、光が襲ってくるという大変暴力的で激しいその光の洪水という感じがする建物なんですけれども、
まあこれは光を追い求めることだけでも建築は十分可能なんだと我々に教えてくれたような気がします。実は私もですね、大阪の郊外茨城というところで光の教会という小さいその教会を作りました。 안도는 르크로비제의 여러 건축물을 답사하고 그를 찾아갔는데요. 르크로비제는 이미 안도가 프랑스에 도착하기 한 달 전 78세의 나이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건축의 스승을 결국 만나지 못한 거죠. 안도는 대신 르크로비제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길렀는데요. 약간 어이없어요. 하지만 안도는 건축을 포기하지 않았고 50대 중반의 나이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안도는 르크로비제를 만나지 못했지만 르크로비제와 함께 일했던 우리나라 건축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인 김중업 선생님입니다. 김중업 선생님에게는 호칭을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김중업 선생님은 1952년 이탈리아 비니스에서 세계예술가 회의에 한국 건축가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르크로비제를 만났고 그에게 배울 수 있기를 끈질기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죠. 르크로비제는 이미 건축계의 대스타였고 전 세계에서 그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겠죠. 김중업 선생님은 3개월간 이탈리아 건축물들을 답사하고 나서 르크로비제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의 열정에 르크로비제는 테스트를 거쳐 김중업 선생님을 결국 입사시킵니다. 역시 뛰어난 사람들은 끈질기게 자신의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김중업 선생님은 르크로비제와 12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어요. 당시 선생님의 월급은 엄청 적었는데 건물 경비에게 따로 돈을 줘 사무실 열쇠를 받았네요. 매일 새벽 3시까지 공부에 나갔습니다. 르크로비제와 일한 지 3년 2개월이 지난 1956년 김중업 선생님은 우리나라로의 귀국을 결심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죠. 르크로비제는 김중업 선생님의 귀국을 말릴 정도로 그를 아꼈는데요. 르크로비제가 선정한 수제자 5명 중 1명이 바로 김중업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김중업 선생님의 작품에는 르크로비제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부산대 본관에는 롱샹 성당 앞 유사한 창문이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는 제주대학 구 본관에선 르크로비제의 근대건축 5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훈장을 박해한 프랑스 대사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마천루 3.1빌딩도 설계했죠. 하지만 김중업 선생님의 활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0년 마포 와호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 박정희 정권의 도시개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의 표적 세무조사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해외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반면 동시대 1세대 건축가인 김수근은 권력에 순응했습니다. 당시 권력의 실세와 친분을 쌓으며 많은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했죠. 공간 사옥처럼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남겼지만 남영동 대공분실과 같은 고문이 자행되는 건물도 남겼죠. 다시 안도의 건축물로 돌아와 두 작품을 보면 미니멀리즘 예술가 도널드 저드가 연상됩니다. 도널드 저드는 안도보다 13살 형인데요. 저드도 안도와 같이 무심한 박스 형태의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적 배치와 그에 따라 생기는 빈 공간에 대해 탐구했어요. 안도와 저드 모두 공간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도는 건축을 통해, 저드는 조각을 통해 공간을 탐구했습니다. 대신 안도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큰 공간을, 저드는 작은 스케일로 관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거죠. 장식적 표현이 최소화된 그들의 작품은 작가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안도의 건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연을 담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따라 걸으며 공간감을 느끼고 내부에선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을 느끼죠. 오늘은 스미요시 나가야와 빛의 교회로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